그렇죠.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. 전국 어디 모든 국민 직업 뭐 다 찾아봐도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싼 차 사는 사람들한테 십시일반 1년에 한 100만 원씩 더 걷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세금 좀 한 2, 3조 정도 아쉽지만 요런 채우자.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는 배기량 이런 걸로 받았잖아요. 그래서 뭐 무게당으로 좀 받자. 화물차처럼 이런 이야기에서 복합적으로 평가를 받아갖고 도로 파손 너무 많이 되잖아. 전기차 무겁고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결론은 복잡해. 야, 그냥 비싼 차에다가 많이 매겨. 이러면 제일 뭐 민원 없어. 조용해.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자동차 세금 뭐 결국에는 1년부터 12년까지 타면은 1년에 5%씩 떨어지니까 점점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들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. 그러면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야, 전기차 진짜 큰일 났네. 뭐 BMW XM 같은 거 2억 2천, 2억 4천짜리인데 얘는 뭐 한 1년에 2, 300씩 내야겠네. 이런 분들은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런 분들은 뭐 전체로 따지면 1% 왔다 갔다. 전기차 자체의 보급률 자체가 지금 1%, 2% 왔다 갔다. 전반적으로 자동차 세금을 받는 모든 2,500만 대가 있죠. 우리나라에. 2,500만 대 중에 전기차를 꼽으면은 뭐 1%도 안 될걸요.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분들은 이렇게 돈이 많아서 또 많이 나가도 상관이 없고 리스나 뭐 법인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자동차세에 뭐 당황스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? 한 30만 원씩?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죠. 괜히 나가는 돈. 지난번에 개별 소비세도 1.5% 올랐잖아요. 오른 게 아니라 할인 혜택이 이제 종료가 된 거죠. 그래서 3.5%에서 개소세가 5% 올라갔고 한 40만 원 정도씩 올랐죠. 차량 가격이. 우리는 모르죠. 여기 차량 가격에 다 녹아들어 있어서 세금을 더 냈는데 이제는 자동차세까지 뭐 빠르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죠. 자동차세가 앞으로도 뭐 한 30만 원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그 타겟을 제가 생각할 때는 1.6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. 가장 피해를 받는 또는 돈을 많이 좀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또 훌륭한 국민이 될 기회가 바로 1.6 하이브리드. 왜냐면 1.6이면은 29만 원, 30만 원이 안 돼요. 자동차세가. 새로 처음 샀을 때. 그 이후에는 물론 5%씩 계속 떨어지죠. 12년도까지. 12년을 탈 때까지. 그런데 이게 차 가격으로 바뀌면은 요즘 차 가격은 꽤 나가는데 1.6 하이브리드인 차가 점점 늘고 있어요. 과거에는 작은 차에다가 주로 적용이 됐었잖아요. 자,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? 지금부턴 달라집니다.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.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. 뭐 코나 이것도 근데 비쌌죠. 싸야 될 것이 그렇게 비싸갖고 막 4천 5천에 나와가지고 사람 황당하게 만드는데 아무튼 1.6 하이브리드 점점 비싸져가지고 차 가격이 뭐 4천 5천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1년에 뭐 그 정도면은 60만 원 정도씩은 내줘야 되겠죠. 5, 64일 것 같은데 기존 배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29만 원에 비하면은 2배를 내게 되는 거죠. 이거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 세금 지금 현재 차 가격으로 배기량에서 차 가격으로 바뀌었을 때의 과세 기준이 바뀌었을 때의 가장 타겟이 되는 거는 결국 1.6 하이브리드 엔진을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차들은 아주 오래된 차들도 없고 1.6 하이브리드가 급격하게 늘어난 게 최근 3년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고 뭐 물론 전기차도 늘어나는데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1.6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성향을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뭐 이렇게 제네시스 X 이런 분들 우리가 걱정해 주실 드려야 될 뭐 필요는 없어요. 3억씩 되는 차기 때문에 1년에
13만 원을 내다가 뭐 200만 원씩 내는 거는 뭐 이분들도 기분 좋게 흔쾌히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우리 1.6 하이브리드 이분들이 사실 조금 손해를 많이 보죠. 개소세 40만 원 더 냈죠.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30만 원씩 1년에 더 내야 되죠.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, 첫 번째는 친환경 정책을 그렇게 많이 쓰던 게 최근 한 3, 4년 전, 5년 전부터는 전기차 늘려야 된다, 하이브리드 늘려야 된다, 배기량 낮춰야 된다, 그래서 엔진들 다들 다운사이징하고 그렇게들 노력을 하고, 또 이것은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고 전기차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, 전기차 가격이 그래서 좀 많이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지금 구매하고 계시고, 이 중국산 모델 Y, RWD 후륜구동 모델 이런 모델도 지금 5천만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, 이거 2차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돼.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정책이 확 바뀌어서 지금 친환경이 중요해, 탄소 배출이 중요해, 세금이 중요하지. 세금이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국가 세금이 300조 원 왔다 갔다 할 때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런데 지금 600조, 630조인가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그랜저는 좀 약간 엇갈려요. 1.6 하이브리드는 망했고, 그다음에 3.5 가솔린 이런 케이스는 아마 많이 줄어들 거예요. 살짝, 많이는 아니라 살짝. 3.5 타시는 뭐 그랜저 3.5, 그다음에 뭐 제네시스, 그다음에 카니발 3.5. 카니발도 가솔린 3.5가 있죠. 지금 가솔린으로 3,500cc를 타는 차들이 뭐 많이는 없는데, 그런 차들은 아마 거의 한 100만 원을 내시다가 이제 앞으로는 차 가격에 따라서 절반 정도로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뭐 산타페, 소렌토 이런 차들은 사실 조금 억울하긴 할 거예요. 이번에 또 새로 페이스리프트하고 풀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차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나는 원래 하이브리드 이렇게 자동차세도 저렴하기 때문에, 그 다음에 내년까지 있을 하이브리드 혜택 이런 거 있죠. 전기차도 물론 개소세 완전히 안 내죠. 그래서 그것도 내년까지예요. 내년으로 지금 세금 부족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적어도 내년,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그런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다 끝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죠. 지금 있는 것도 좀 더 거들려고 그러는 판에 돈이 많이 부족하고 뭐 그만큼 쓸 데가 많게 됐다라고 이해는 자꾸 하려고 하죠. 게다가 복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 국가 예산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, 복지 예산이라는 건 뭐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는 거고, 한번 들어가면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국가 세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, 그런데 1.6 하이브리드 어쩌니, 1.6 하이브리드 이제 앞으로 어쩌나 라고 이제 뭐 살짝씩 걱정. 30만 원, 1년에 30만 원 자동차세 더 낸다고 해서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기분은 나쁜 건 확실하겠죠. 이유 없이 30만 원을 더 내야 되는, 뭐 옆집은 뭐 줄었다고 볼 수 있는 차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. 좀 전에 말씀드린 3.5, 뭐 3.0 이런 엔진 차를 가진 차들이 요즘에는 거의 없으니까 다들 다운사이징을 해서 탄소 배출에 뭐 엄청난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없고 대부분들 다 오릅니다. 전기차만 오르는 게 아니라, 전기차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1.6 하이브리드 또 나머지 2.0도 마찬가지죠. 대부분들 아마 오래 타신 분들, 5년 이상 자차를 타지 않으신 분, 차를 산지 한 1년, 2년, 3년 정도밖에 안 됐다, 이런 분들은 조금씩 다 오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